이게 얼마짜리 줄 알아? 산 정상의 평화로운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고성. 동시에 금반지를 주렁주렁 낀 두툼한 손바닥이 힘없는 노인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짝!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노인의 고개가 획 돌아가고 하얀 막걸리 방울이 허공으로 처참하게 흩뿌려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S전자 상무라며 기고만장하던 여자, 그 여자의 눈에는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낡은 배낭을 맨 노인은 그저 자신의 짐이나 들어주는 하찮은 하녀로 보였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짐승처럼 짓밟은 이 초라한 노인이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한성그룹의 왕사모님이라는 사실을요. 자신의 아들이 평생을 바쳐 모시는 회장 일가의 안주인을 건드린 대가. 검은 세단이 등장하는 순간 그 오만했던 여왕벌의 인생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선생님의 소중한 공간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벽 4시 30분. 서울 성북동의 대저택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암막 커튼 틈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칼날처럼 비집고 들어와 침대 끝자락에 닿았어요. 이명자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그녀의 기상시간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1분도 오차가 없었습니다. 명자는 덮고 있던 최고급 구스 이불을 소리 없이 걷어냈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옆자리에는 남편이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어요. 한성그룹 명예회장.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들던 손은 이제 늙고 투박해져 이불 밖으로 힘없이 나와 있었습니다. 명자는 남편의 굽은 등을 잠시 바라보다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침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거실로 나오는 복도 바닥은 차가운 대리석이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냉기가 정신을 번쩍 들게 했어요. 명자는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벽면을 가득 채운 명품 가방과 옷들이 백화점 진열대처럼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가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지만 명자의 손이 향한 곳은 그 화려한 진열대가 아니었습니다. 구석진 옷장 맨 아래 칸. 곰팡내 나는 낡은 배낭 하나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대문 시장에서 2만 원 주고 산 등산 배낭. 곳곳이 해지고 색이 발에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 물건을 명자는 보물처럼 꺼내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명자는 익숙하게 낡은 등산 조끼를 걸쳤어요. 보풀이 일어난 면 티셔츠, 무릎이 튀어나온 등산 바지. 거울 속에는 재벌가 사모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산에서 흔히 마주칠 법한 초라한 노인 하나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명자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게 편하지. 이게 진짜 나지. 한성그룹 안주인이라는 무거운 왕관을 벗어던지고 오로지 두 다리로 흙을 밟는 시간. 산악회는 명자에게 유일한 해방구였습니다. 비록 그곳에서 짐꾼 취급을 받을지라도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보라색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저녁 며느리 수진이 수줍게 건네준 선물이었어요. 상자를 열자 은은한 가죽 향기와 함께 고운 자태의 등산화가 드러났습니다. 진한 보라색 스웨이드 재질의 튼튼해 보이는 밑창. 한눈에 봐도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신발 안쪽에는 며느리의 단정한 글씨체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구하느라 애 좀 먹었어요. S전자 회장님도 못 구해서 대기 걸어놨다는 한정판이에요. 산 타실 때 무릎 조심하세요. 사랑해요. 명자는 거친 손끝으로 등산화의 부드러운 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며느리의 보드라운 뺨을 만지는 것 같았어요. 신발끈을 조여맸습니다. 발을 포근하게 감싸는 느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사모님, 모셔다 드릴까요? 현관을 나서는데 벌써 대기하고 있던 수행기사 김 기사가 물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어요. 명자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김 기사. 나 산에 가는 거 알잖아. 저기 밑에 버스 정류장까지만 걸어갈게. 남들 보면 안 돼. 김 기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명자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명자는 낡은 배낭을 둘러매고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걸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흩어졌어요. 등 뒤로 웅장한 저택이 멀어질수록 명자의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가벼움은 곧 닥쳐올 모멸감을 예고하는 폭풍전야와도 같았습니다. 약속 장소인 사당역 4번 출구 앞. 새벽 6시 30분이었지만 등산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등산복 물결 사이로 귀청을 찢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우, 총무. 회비 안 낸 사람 체크 똑바로 해. 저번 달에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공짜 밥 먹은 인간들이 있었잖아. 최영자였습니다. 멀리서 봐도 눈이 시릴 정도의 형광 핫핑크 등산복. 목에는 굵직한 금목걸이가 번쩍였고 손가락마다 낀 금반지들이 지휘봉처럼 허공을 갈랐습니다. 명자는 본능적으로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머, 명자 씨 왔어? 최영자가 명자를 발견하자마자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동자에는 경멸이 가득 차 있었어요. 주변 회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명자에게 꽂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늦었죠? 명자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최영자는 명자의 낡은 배낭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아니, 명자 씨는 그 배낭 좀 어떻게 안 돼? 10년은 더 된 것 같아.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옆에 가면 곰팡이 옮을까봐 무서워 죽겠어. 주변 회원들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게, 하나 새로 사지. 요즘 싸구려도 잘 나오는데. 누군가 거들었습니다. 명자는 배낭끈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직 쓸만해요. 튼튼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최영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쓸만하긴 뭐가 쓸만해. 쯧쯧. 자식들이 용돈도 안 주나 봐? 최영자가 다가와 명자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영자의 시선이 아래로 향하다가 멈칫했습니다. 명자의 발에 신겨진 보라색 등산화. 새벽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그 신발을 본 순간 최영자의 미간이 꿈틀거렸습니다. 이거 뭐야? 최영자가 허리를 숙여 명자의 신발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새 신발이네. 명자씨답지 않게 때깔이 곱다. 명자는 발을 뒤로 살짝 뺐습니다. 며느리가 선물해줬어요. 최영자의 눈빛이 순식간에 질투로 이글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등산복보다 명자의 신발이 더 고급스럽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챘으니까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감히 짐꾼 주제에 나보다 좋은 걸 신어? 최영자는 짐짓 깔보는 투로 말했습니다. 아유, 며느리가 효부네. 근데 이거 시장표지? 요즘 동대문 가면 이런 짝퉁 널렸더라.
로고도 없는 거 보니까 딱이네. 아니에요. 좋은 거라고. 명자가 항변하려 했지만 최영자는 듣지도 않고 말을 잘랐습니다. 됐어, 됐어. 짝퉁이면 어때? 명자 씨한테는 그게 딱 어울려. 흙바닥 굴러다니려면 싼 게 최고지. 최영자는 일부러 발을 내디뎌 명자의 새 등산화 앞코를 툭 하고 밟았습니다. 흙먼지가 보라색 스웨이드 위에 선명하게 묻어났습니다. 어머, 미안. 발이 미끄러졌네. 뻔뻔한 사과. 명자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내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명자는 흙 묻은 신발을 내려다보며 오늘 산행이 지옥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관광버스의 시동이 걸리자 거대한 진동이 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차 안은 이미 트로트 음악 소리로 귀청이 떨어질 듯 요란했습니다. 형형색색의 등산복을 입은 회원들이 통로를 오가며 술잔을 돌리고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좁은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이 버스 안에 쑤셔 넣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의 도가니 속에서 단 한 곳, 버스 맨 뒷좌석만이 외딴 섬처럼 고요하고 침울했습니다. 엔진 바로 위에 위치한 그 자리는 엉덩이가 들썩거릴 정도로 진동이 심하고 에어컨 바람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소외된 공간이었습니다. 이명자는 그 구석 자리에 몸을 구겨 넣은 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낡은 배낭끈을 쥐고 있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앞쪽 상석, 운전석 바로 뒷자리는 이미 최영자와 그녀의 추종자들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최영자는 마치 여왕처럼 다리를 꼬고 앉아 주변 회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음에도 버스 뒷자리까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번에 우리 아들이 S전자 상무로 승진하면서 글쎄, 나한테 카드를 한 장 주더라고. 엄마 사고 싶은 거 다 사라고. 한도가 없대나 뭐래나. 최영자가 과장된 손짓으로 허공을 가르자 주변 회원들이 일제히 와 마이너스 하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역시 자식 농사는 최 여사가 제일 잘 지었어. 상무라니 그게 별 달았다는 거 아니야? 대단하다, 대단해. 아첨 섞인 칭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소리들은 명자의 귀에는 날카로운 이명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최영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금박 포장지가 둘러진 도시락 꾸러미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자, 다들 아침 안 먹고 왔지? 우리 아들이 오늘 산행 잘 다녀오라고 특별히 호텔 주방장한테 부탁해서 맞춘 도시락이야. 하나씩 받아. 최영자는 의기양양하게 도시락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회원들은 5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황송해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귀한 걸. 역시 최 여사밖에 없네. 칭송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영자는 회원들의 칭찬을 자양분 삼아 더욱 거만해진 표정으로 통로를 걸어왔습니다. 마침내 명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명자는 짐짓 기대하지 않은 척했지만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최영자가 명자 앞에서 딱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빈 박스를 탈탈 털어 보이며 과장되게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어떡해. 수량이 딱 하나 모자라네. 최영자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변의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명자 씨는 뭐, 집에서 싸운 거 있지? 그거 먹으면 되겠다. 원래 촌사람들은 호텔 음식 입에 안 맞잖아. 안 그래?
최영자는 미안한 기색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이 혓바닥으로 입술을 핥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괜찮아요. 싸운 거 있어요. 명자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방 속에 든 차가운 김밥 한 줄이 서러움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려 하자 산악회 회장 문태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빳빳한 새 등산복을 입고 최영자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자, 여러분 박수 한번 칩시다. 오늘 우리 최영자 부회장님 아드님께서 우리 산악회 발전기금으로 무려 200만 원을 찬조하셨습니다. 와, 회원들의 박수 소리가 버스 지붕을 뚫을 듯 터져 나왔습니다. 자본의 위력 앞에 명자의 소외됨 따위는 순식간에 잊혀졌습니다. 문태수는 최영자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최영자는 사양하는 척하다가 마이크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아유, 뭘 이런 걸 가지고 박수까지 치고 그래요. 우리 민석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건강해야 나도 회사 일 열심히 한다고. 이번에 연봉 계약 새로 했는데 글쎄 성과금만 3억이래요. 최영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강조하며 회원들의 귀를 죽였습니다. 3억? 그 단어 하나에 버스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부러움과 시기, 그리고 복종의 눈빛들. 최영자는 그 시선을 즐기며 명자 쪽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불쑥 명자를 호명했습니다. 명자 씨, 저 뒤에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좀 나와봐. 밥값은 해야지. 모든 시선이 명자에게 쏠렸습니다. 명자는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이번에 맞춘 떡이랑 음료수 좀 돌려. 회비도 늦게 냈는데 몸이라도 써야 회원들이 안 밉지. 안 그래? 최영자의 말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권력자의 하명. 명자는 입술을 꽉 깨물고 통로로 나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명자는 중심을 잡으려 애쓰며 무거운 떡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요. 드세요. 명자는 회원들에게 떡을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커브를 돌 때마다 명자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손에 든 음료수 쟁반이 쏟아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회원이 떡을 받아들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유, 명자씨, 좀 빨리빨리 줘요. 목말라 죽겠네. 서빙이 영 굼뜨네, 굼떠.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명자는 죄인처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식당 종업원보다 못한 취급. 며느리가 선물한 보라색 등산화가 남들이 흘린 과자 부스러기와 흙먼지 위에서 처량하게 더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최영자는 그런 명자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마이크에 대고 말을 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참 힘도 좋아. 그러니까 자식들이 편하지. 참, 명자 씨 며느리는 뭐 한다고 했더라? 아직도 집에서 놀아? 명자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닙니다. 직장 다녀요. 명자가 작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최영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말을 덮어버렸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취직하기 힘들다던데 정갈 데 없으면 말해. 우리 아들 회사 건청소 용역 자리라도 하나 알아봐 줄 테니까. 대기업이라 하청이라도 월급은 꼬박꼬박 나올 거야.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한성그룹 전략기획실 전무인 며느리를 청소 용역으로 비하하는 말. 명자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참자, 참아야 한다. 명자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며느리가 준 손수건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보드라운 면의 감촉이 거칠어진 손바닥을 위로했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 분위기만 망치고 결국 손해보는 건 자신이라는 걸 명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마지막 10가지 떡을 다 돌리고 나서야 빈 상자를 들고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버스가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자, 15분 쉽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 문태수의 외침과 함께 회원들이 우르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명자도 지친 몸을 이끌고 내리려는데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최영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품 핸드백과 간식 가방 그리고 두꺼운 외투까지 한꺼번에 명자의 품에 떠넘겼습니다. 명자 씨, 나 화장실 급해서 그런데 이것 좀 들고 있어. 바닥에 놓으면 기스나니까 꼭 안고 있고. 알았지? 명자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최영자는 쌩하니 뒤돌아 화장실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휴게소 한복판,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곳에 명자는 최영자의 짐을 주렁주렁 매달고 인간 보관함처럼 덩그러니 서 있어야 했습니다. 명자는 최영자의 가방을 안은 채 멀리서 핫바를 사 먹으며 웃고 떠드는 회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방에서 진동하는 최영자의 진한 향수 냄새가 역겨워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발끝에 머물렀습니다. 며느리가 사준 소중한 등산화 위로 누군가가 밟고 지나간 듯한 희미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손수건을 꺼내 그 자국을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문질러도 문질러도 가슴에 박힌 얼룩은 지워지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버스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명자는 다시 지옥 같은 버스 안으로 최영자의 짐을 든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가파른 경사가 벽처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위와 흙이 뒤엉킨 등산로는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회원들이 아이고 시작부터 깔딱 고개내라며 혀를 내두를 때 선두에 서 있던 최영자가 갑자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녀가 무릎을 감싸쥐었습니다. 어머, 부회장님 왜 그러세요? 회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최영자는 고통스럽게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내가 어제 골프 치다가 무리를 했나 봐. 연골이 시큰거려서 한 발짝도 못 대겠네. 연기 대상감의 표정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바쁘게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의 눈빛. 그 시선이 맨 뒤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명자에게 꽂혔습니다. 명자 씨, 이리 좀 와봐. 최영자의 호출에 명자가 다가갔습니다. 최영자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50엘짜리 배낭을 벗어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가 바닥을 울렸습니다. 누가 봐도 단순한 등산 장비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족발 대짜 2팩, 얼려온 막걸리 3병, 수박 화채가 든 보온병, 그리고 각종 과일과 아이스팩까지. 산악회 전체가 먹을 회식 메뉴가 그 가방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최영자가 명자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명자 씨는 힘 좋지?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 지었다며. 이것 좀 들어줘. 나 이거 메고 가다간 내일 당장 병원 실려가. 부탁이 아닌 통보였습니다. 명자는 난감한 표정으로 자신의 낡은 배낭을 고쳐맸습니다. 저도 제 짐이 있어서. 거절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던 찰나 최영자가 명자의 귀에 대고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아 참, 명자 씨 손자 이번에 취업 준비한다며?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말해서 인사팀에 이력서 좀 넣으라고 했어. S전자 계열사는 스펙보다 인성 보는 거 알지? 할머니가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 보이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감동하겠어? 명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손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대학 졸업반 손자. 그 아이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말은 명자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가장 달콤하고도 잔인한 독이었습니다. 명자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세요. 제가 들게요. 지옥의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자는 자신의 배낭을 뒤로 메고 최영자의 거대한 배낭을 앞으로 안았습니다. 앞뒤로 짓누르는 무게가 도합 20kg은 좋게 넘었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진 죄수처럼 명자의 상체가 앞으로 푹 꺾였습니다. 배낭끈이 승모근을 파고들어 살점을 톱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발목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윽! 명자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서가는 최영자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빈몸이 된 그녀는 최신형 등산 스틱을 경쾌하게 휘두르며 산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어머, 여러분, 여기 보세요. 김치 최영자가 셀카봉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배경에는 땀범벅이 되어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올라오는 명자가 흐릿하게 잡혔습니다. 최영자는 화면 속 자신의 뽀얀 얼굴에 만족하며 소리쳤습니다. 역시 산은 힐링이야. 공기 너무 좋다, 그치? 그녀에게 산은 배경이었고 명자는 소품이었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힐끔거리며 명자를 쳐다봤지만 누구도 짐을 나눠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최영자의 눈밖에 나면 다음 타겟은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들의 양심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명자의 온몸은 땀으로 샤워를 한 듯 젖어버렸습니다. 땀방울이 눈으로 흘러들어가 시야가 따가웠습니다. 며느리가 선물한 보라색 등산화는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하중 때문에 발을 디딜 때마다 등산화가 흙바닥 깊숙이 박혔고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에 스웨이드 가죽이 긁혀 허연 생채기가 났습니다. 찍 가죽이 긁히는 소리가 날 때마다 명자의 가슴도 함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사준 귀한 신발인데 시어미가 못나서. 명자는 흐르는 눈물을 땀인 척 닦아냈습니다. 깔딱고개 구간. 경사 45도의 암벽 코스가 나타났습니다. 명자의 심장은 흉곽을 뚫고 나올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폐가 찢어질 것 같았고 목구멍에서는 쇠맛이 났습니다. 눈앞이 노랗게 전멸했습니다. 다리의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오로지 정신력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앞서가던 남자 회원이 보다 못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모님, 저 주세요.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명자가 고마움에 손을 뻗으려던 순간 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아유, 김 사장. 나도. 명자 씨가 운동한다고 달라고 한 거야. 늙으면 근력 운동해야지. 안 그러면 뼈 사가. 최영자였습니다. 그녀는 바위 위에 걸터 앉아 오이를 씹으며 명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 빨리 좀 와. 나 목말라 죽겠어. 물 좀 줘. 그녀는 명자를 움직이는 자판기 취급했습니다. 명자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진정시키며 최영자가 있는 곳까지 기어 올라갔습니다. 손이 떨려 배낭 지퍼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겨우 물병을 꺼내 건네자 최영자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남은 물을 바닥에 휙 뿌렸습니다. 아, 이제 좀 살겠네. 근데 물이 좀 미지근하다? 다음엔 얼음 더 꽉 채워와.
명자는 바위 모서리에 기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쉭, 망가진 풀무질 소리 같은 호흡이 이어졌습니다. 잠시라도 앉아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영자는 엉덩이를 붙일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자, 물 마셨으니까 출발. 정상 가서 족발 먹어야지. 여기서 퍼지면 정상 못 가. 분위기 깨지 말고 빨리 일어나. 최영자는 텅 빈 물통을 다시 명자의 배낭에 쑤셔 넣었습니다. 짐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며느리가 준 등산화 끈을 다시 꽉 조였습니다. 발가락 끝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일어서야 했습니다. 저 위에서 이 지옥 같은 산행의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파국을 향해 명자는 비틀거리는 걸음을 다시 옮겼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짐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해발 836m, 북한산 백운대 정상에 올라서는 순간 칼바람이 땀에 젖은 명자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탁 트인 서울 시내가 발 아래 펼쳐졌지만 명자의 눈에는 그 장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았다는 동물적인 안도감만이 뇌를 지배했습니다. 명자는 다리가 풀려 너럭바위 귀퉁이에 주저앉았습니다. 폐가 찢어진 풍선처럼 헐떡거렸고 턱 끝에서는 짠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귓가에서 쿵, 쿵, 쿵 쇠망치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제 와? 군뱅이가 친구하자고 하겠네. 최영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명자의 고막을 찔렀습니다. 최영자는 명자가 숨을 고를 틈도 주지 않고 다가와 명자의 등에서 거칠게 배낭을 벗겨냈습니다. 버클이 풀리는 소리가 찰칵하고 났지만 명자의 어깨에는 여전히 수십 킬로그램의 무게가 짓누르는 듯한 유령 통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영자는 배낭 지퍼를 확 열어젖혔습니다. 보냉백을 뒤적이더니 인상을 팍 구겼습니다. 아우, 이것 봐. 족발 다 식어서 기름 굳은 것 좀 봐. 명자 씨가 하도 거북이처럼 귀여우니까 얼음 다 녹고 엉망이잖아. 진짜 도움 안 되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명자는 입술이 바짝 말라붙어 대꾸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최영자와 회원들은 평상 명당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화려한 술판을 벌였습니다. 족발, 편육, 홍어무침, 막걸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자자, 정상 정복 기념으로 건배. 땡 하는 잔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웃음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환호의 원방, 3미터 떨어진 차가운 바위 위에 명자는 투명 인간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명자 씨도 와서 한잔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명자는 배낭 구석에서 미지근해진 생수병을 꺼내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물비린내가 났지만 그것마저 없으면 당장이라도 혼절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술기운이 올라 얼굴이 불구스름해진 최영자가 명자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개슴츠레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야, 명자 씨. 거기서 청승 떨지 말고 이리 와봐. 명자는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다리 근육이 제멋대로 튀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절뚝거리며 다가가자 최영자가 자신의 빈 막걸리 잔을 턱 하고 내밀었습니다. 술맛은 손맛이라잖아. 명자 씨가 한 잔 따라봐. 우리 아들 승진 기운 좀 받게. 명자는 막걸리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750ml짜리 플라스틱 병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극한의 산행으로 탈진한 명자의 팔 근육은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병을 기울이는 순간 명자의 손목이 제멋대로 달달달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지와 상관없는 끔찍한 진동이었습니다. 조심해. 야야.
최영자가 소리쳤지만 늦었습니다. 왈칵. 뽀얀 막걸리 액체가 컵을 벗어나 최영자의 재킷 소매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순간 산 정상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붉은색 고어텍스 재킷 위로 하얀 막걸리가 흉물스럽게 흘러내렸습니다. 최영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야차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찢어지는 비명과 함께 최영자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백화점에서 어제 산 신상이라고. 너 미쳤어? 명자는 사색이 되어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해요. 팔에 힘이 빠져서. 말을 채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최영자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짝! 파여름이 정상의 바람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명자의 고개가 왼쪽으로 획 돌아갔습니다. 눈앞에서 하얀 불꽃이 튀었습니다. 뺨을 인두로 지진 듯한 뜨거운 통증이 순식간에 얼굴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윙마이너스 하는 이명소리가 귓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숨조차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술을 마시던 회원들도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들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깬 것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최영자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수없게 진짜. 늙어서 몸도 못 가누면 집에나 처박혀 있을 것이지. 왜 따라와서 남의 비싼 옷을 망쳐? 이거 내가 물어낼 거야? 명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모멸감이 눈물샘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산악회장 문태수에게 향했습니다. 제발 이 상황을 말려달라는 애원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태수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내뱉은 말은 명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좋은 날 왜들 그래? 명자 씨가 조심 좀 하지. 최 여사 성격 알면서 분위기 깨지 말고 얼른 죄송하다고 해. 옷값 비쌀 텐데. 방관을 넘어선 동조. 그곳에 명자의 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강자의 편이었고 명자는 철저한 약자이자 먹잇감일 뿐이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며느리가 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최영자의 옷소매에 묻은 막걸리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영자는 그런 명자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유 됐어. 그 더러운 손수건으로 문지르지 마. 옷감 상해. 그녀는 명자의 손을 쳐내고 물티슈를 뽑아 신경질적으로 옷을 닦았습니다. 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야에 자신의 발이 들어왔습니다. 진흙범벅이 되고 긁혀서 만신창이가 된 보라색 등산화. 며느리 수진이 어머니 꽃길만 걸으세요라며 신겨주었던 그 신발이 지금 주인과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명자의 눈물 젖은 눈동자에 서늘한 빛이 스쳤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굴종이었고 자신을 아껴주는 가족들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얼얼한 뺨의 통증이 오히려 명자의 정신을 맑게 깨웠습니다. 그래, 오늘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명자는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굽은 등이 아주 미세하게 펴졌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명자의 주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산길은 등산보다 더한 고역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회원들은 비틀거렸고 술기운이 오른 최영자는 부축을 받으면서도 목청을 높여 트로트를 흥얼거렸습니다. 야야,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 흥겨운 가락 뒤로 명자는 묵묵히 두 사람 몫의 배낭을 메고 뒤따랐습니다.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듯한 통증이 걸음마다 전해졌습니다. 산 아래 청솔 가든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숯불 갈비 냄새와 왁자지껄한 소음이 식당 밖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자, 다들 고생했어. 얼른 들어가서 고기 먹자고. 최영자가 회원들을 이끌고 식당 안으로 우르르 들어갔습니다. 명자도 그 뒤를 따르려는데 최영자가 문 앞에서 딱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코를 찡긋거리며 손으로 부채질을 했습니다. 어우, 명자씨. 땀 냄새가 진동을 하네. 고기 맛 떨어지게. 저기 수도가 가서 흙 좀 털고 땀 좀 식히고 천천히 들어와. 알았지? 명자의 대답도 듣지 않고 최영자는 쾅 하고 미닫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회원들이 건배를 외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무성 영화처럼 보였습니다. 명자는 닫힌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힘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식당 뒤편 야외 수도가. 명자는 쭈그려 앉아 차가운 물을 틀었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수돗물에 흙투성이가 된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도 없는 그곳에서 명자는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왼쪽 뺨이 시뻘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5손가락 자국이 멍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보다 더 아픈 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비참함이었습니다. 명자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물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퉁퉁 부은 뺨이 아니라 진흙 범벅이 된 보라색 등산화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주인 잘못 만나서 내가 고생이네. 문질러도 흙대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명자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잘게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진입로의 자갈밭을 지지기는 묵직한 타이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들리던 관광버스의 경박한 엔진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낮고 웅장한 기계음이었습니다. 식당 밖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자 회원 2명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마이바흐 S680. 차체의 길이만 5m가 넘는 거대한 세단이 흙먼지 하나 없는 매끄러운 광택을 뽐내며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검은색 카니발 하이리무진 2대가 호위하듯 따라붙었습니다. 시골 식당 주차장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이고 압도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뭐야? 국회의원이라도 왔나? 아니, 저 차는 회장님 차 아니야? 번호판 좀 봐. 2자리네. 담배를 피우던 회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차량이 멈추자 뒷차에서 건장한 체격의 수행원 4명이 신속하게 내렸습니다. 그들은 주의를 경계하며 마이바흐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과 함께 단정하지만 날카로운 분위기의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수진이었습니다. 짙은 네이비색 캐시미어 코트에 로고 하나 보이지 않지만 윤기가 흐르는 가죽 가방.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자 서늘하고 지적인 눈매가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주차장을 한번 훑어보더니 식당 건물이 아닌 구석진 수도가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곳에 짐승처럼 쭈그려 앉아 신발을 닦고 있는 작고 초라한 등이 보였습니다. 수진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수도가로 걸어갔습니다. 흙바닥에 명품 구두 굽이 닿는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명자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명자는 황급히 붓기가 오른 왼쪽 뺨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은 이미 그 붉은 손자국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낮지만 물기 어린 목소리. 그 한마디에 옆에서 구경하던 담배 피우던 회원이 헉 하고 사례가 들려 기침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가 명자 씨 며느리라고. 명자는 당황해서 일어서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수진아, 여긴 어떡해. 나 괜찮다. 그냥 넘어져서. 명자는 횡설수설하며 뺨을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수진은 다가와 명자의 손을 잡아내렸습니다. 차가운 물에 젖어 얼음장 같은 시어머니의 손, 그리고 그 손이 가리고 있던 선명한 손가락 자국. 수진은 장갑을 벗고 자신의 따뜻한 맨손으로 명자의 부어오른 뺨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불꽃처럼 일었습니다. 누가 이랬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주변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 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가자. 제발 가자, 수진아. 수진은 대답 대신 명자의 어깨에 걸쳐진 흙 묻은 겉옷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수행원에게 눈짓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수행원이 달려와 명자의 옆에 놓인 최영자의 거대한 배낭과 짐들을 낚아채듯 들었습니다. 김 실장, 식당 문 열어. 수진은 명자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피하는 건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죄 지은 거 없으시잖아요. 수진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초라한 명자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명자의 손을 꽉 잡고 식당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왕의 대관식에 입장하는 듯한 당당하고 위엄 있는 걸음걸이였습니다. 밖에서 구경하던 회원들은 그 기세에 눌려 저절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드르륵 마이너스 쾅. 닫혀있던 식당의 미닫이 문이 수행원에 의해 거칠게 열렸습니다. 식당 안은 고기 굽는 연기와 위하여를 외치는 건배 소리로 터질 듯 시끄러웠습니다. 최영자는 상석에 앉아 젓가락으로 삿대질하며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아까 명자 씨 표정 봤어? 내가 뺨을 확 올려붙이니까 눈이 뱅그르르 돌더라니까. 꼴 좋아 아주. 회원들이 깔깔거며 박장대소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찬 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선 두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흑투성이 등산복을 입은 명자와 그 곁을 지키고 선 냉혹한 눈빛의 수진. 입구 쪽 테이블부터 조용해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식당 전체가 진공 상태가 된 듯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웃고 떠들던 회원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젓가락질을 하던 손들이 멈췄고 최영자도 쌈을 싸다 말고 입구 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식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침내 수진의 시선이 가장 안쪽 상석, 화려한 분홍색 등산복을 입은 최영자에게 꽂혔습니다. 수진은 명자를 부축한 채 또각또각 식당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고기 굽는 불판에 지글거리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리는 살벌한 정적. 수진이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서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하지만 식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리도록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제 시어머니 뺨을 누가 때렸습니까? 질문이었지만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최영자의 손에서 상추쌈이 힘없이 툭 하고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식당 안의 정적을 깬 것은 최영자의 날카로운 고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상태였습니다. 술 기운이 뇌를 지배하고 있었고 눈앞에 젊은 여자가
감히 자신의 나와바리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최영자는 쌈장이 묻은 젓가락을 허공에 휘저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드르륵 긁히는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울렸습니다. 너 뭐야?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질문질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서 행패야? 최영자의 얼굴은 술과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그녀는 옆에 있던 문태수 회장의 팔을 툭 치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뭐 하세요? 당장 내보내요. 재수없게 진짜. 하지만 문태수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여자가 뿜어내는 기운이 자신들이 평생 굽실거려온 구청 과장이나 동네 유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수지는 최영자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영자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천천히 시선으로 훑어내렸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을 관찰하는 듯한, 경멸조차 아깝다는 듯한 그 차가운 눈빛.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최영자의 살같이 베이는 듯했습니다. 최영자는 본능적으로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왜 쳐다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S전자 상무 엄마야. 우리 아들이 누군 줄 알고 까불어.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아들의 직함. 수진의 입가에 비로소 희미한 그러나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명함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얀 명함 한 장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더니 최영자가 먹다 남긴 쌈장이 묻은 앞접시 위로 툭 던졌습니다. 명함은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안착했습니다. S전자 상무 김민석 씨 어머니시군요.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정확했습니다. 최영자는 흠칫했습니다. 내 아들 이름을 내가 어떻게 알아? 옆에 있던 산악회 총무가 떨리는 손으로 앞접시 위에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명함에 박힌 금박 로고가 식당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총무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성그룹? 총무가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명함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한성그룹 전략기획실 전무 한수진. 식당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성그룹. S전자의 모기업이자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총무는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전무님이면 그룹 오너 일가? 그 말은 순식간에 전염병처럼 식당 안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S전자 상무, 계열사의 월급쟁이 임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룹 전략 기획실 전무, 그것도 오너 일가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것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차이, 하늘과 땅의 격차였습니다. 수진이 팔짱을 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석 상무, 저번 주에 제 결제 받으러 왔었죠. 서류 미비로 반려했더니 제 앞에서 90도로 허리 숙이고 나갔는데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제 시어머니 뺨을 치셨네요. 최영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술이 확 깨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빠져나가는 충격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자 팔걸이를 생명줄처럼 움켜쥐었습니다. 거짓말. 내가 무슨. 김 실장. 수진이 뒤에 서 있던 수행원을 불렀습니다. 장부 가져와. 그 한마디에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 2명이 식당 카운터와 총무석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총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가방을 뺏겼습니다. 산악회 회계장부, 법인 카드 내역서, 영수증 뭉치들이 수진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수진은 장부를 휘리릭 넘겼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 식당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특정 페이지에 멈췄습니다. 재밌네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회비 미납이라고 하셨나요? 수진은 영수증 한 장을 뽑아 흔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최영자 씨는 지난 3년 동안 회비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네요. 오히려 산악회 법인 카드로 청담동 미용실에서 200만 원, 백화점 상품권 500만 원, 심지어 아드님 골프채까지 결제하셨습니다. 아, 아니야. 그건 운영비로. 최영자가 다급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염소처럼 갈라졌습니다. 이건 운영비가 아니라 업무상 횡령입니다. 문태수 회장님? 수진이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회장을 호명했습니다. 문태수는 히익하며 어깨를 떨었습니다. 회장님도 공범이시네요. 구청 보조금 2천만 원, 안전교육비 명목으로 받아서 펜션 리모델링에 쓰셨죠? 그 펜션 회장님 1,000명이던데. 식당 안에 회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우리 돈으로 자기들끼리 다 해먹은 거야? 어쩐지 맨날 돈 없다더니. 비난의 화살이 순식간에 최영자와 문태수에게 꽂혔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래성 같은 권위가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힘없이 앉아있는 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벌가 전무 그 고고한 여자가 흙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은 것입니다. 수지는 명자의 발을 잡았습니다. 진흙범벅이 된 보라색 등산화 끈이 풀려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지는 명자의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이 기다리신다고. 수지는 야무진 손길로 등산화 끈을 다시 묶어주었습니다. 매듭을 짓는 그녀의 손길은 뺨을 맞고 헝클어진 명자의 자존심을 다시 단단하게 묶어주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아버님이 헬기 보내신다는 거 제가 말렸어요. 어머니 놀라실까봐. 지금 댁에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한성그룹 명예회장 부인을 짐꾼 취급한 대가가 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하시네요. 명예회장, 헬기. 그 단어들이 주는 무게감에 식당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최영자는 이제 숨쉬는 법조차 잊은 듯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리던 짐꾼이, 자신이 깔보던 그 노인네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진짜 주인이었다니. 공포가 발밑에서부터 차오르며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신발끈을 다 묶은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명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출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최영자와 문태수를 향해 못을 박았습니다. 변호사 선임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눈빛이 최영자를 꿰뚫었습니다. 김민석 상무한테 전하세요. 내일 아침 사직서 들고 제 방으로 오라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향해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는 최영자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장송곡과도 같았습니다. 식당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귓전을 때리며 다가왔습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식당 유리창을 번갈아 비추며 공포에 질린 최영자의 얼굴을 기괴하게 물들였습니다. 최영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마지막 동아줄, 아니 유일한 구명조끼인 아들에게 전화를 건 것입니다. 신호 연결음이 가는 그 짧은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세요? 민서가, 너 어디야? 빨리 와. 여기 엄마 죽게 생겼어. 최영자는 악을 썼습니다.
어떤 미친년이, 아니, 이상한 여자들이 와서 행패를 부려. 경찰 부르고 난리도 아니야. 내가 와서 다 집어넣어 버려. 너 S전자 임원이잖아.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짜증 섞인 그러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진정해봐요. 지금 근처에요. 금방 가니까 아무 말 말고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영자는 그제야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에게 아들 김민석은 전지전능한 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임원. 그 타이틀 하나면 해결 못할 일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도끼 어린 눈으로 수진과 명자를 쏘아봤습니다. 너희들, 내 아들 오면 다 죽었어. 감히 누굴 건드려? 무고죄의 명예훼손에 아주 콩밥을 먹여줄 테니까 기다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몰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5분 후 식당 주차장으로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타이어가 자갈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김민석이 내렸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식당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짜증과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야? 감히 내 어머니를. 김민석이 식당 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식당 안은 경찰관들이 도착해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고 회원들은 구석에 몰려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김민석은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저 S전자 김민석 상무입니다. 서장님한테 전화하기 전에 상황 설명 똑바로. 그의 호통은 문장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김민석의 시선이 식당 중앙 경찰관들 사이에 고고하게 서 있는 한 여자에게 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있는 초라한 행색의 노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김민석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발걸음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뇌가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과부하가 걸린 듯 했습니다. 저 여자는 매일 아침 경제뉴스 일면에 나오는 얼굴, 그룹 전략 기획실의 실세, 자신의 인사권과 생사여 탈권을 쥔 직속 상관의 상관, 한수진 전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 퉁퉁 부은 뺨을 하고 자신을 올려다보는 저 노인은 지난달 그룹 창립 기념식 단상 가장 높은 곳에서 명예회장님 옆에 서서 온화하게 웃던 그분, 그룹의 상징이자 정신적 지주인 왕사모님 이명자 여사였습니다. 김민석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쿵 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무릎뼈가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최영자는 아들의 등장에 천군만마를 얻은 듯 달려갔습니다. 민석아, 왔구나. 저것들 봐라. 저것들이 엄마를 협박하고. 그녀는 아들의 팔을 잡아 끌며 수진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여자가 지가 무슨 전무라면서 사기를 쳐. 내가 본때를 보여줘. 닥쳐. 김민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최영자는 난생 처음 보는 아들의 공포에 질린 얼굴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아, 너 왜 그래? 김민석은 바닥을 기어가다시피 해서 수진의 발 앞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전무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삐어서 몰라 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전무님. 수지는 싸늘한 눈으로 발 아래 납작 엎드린 김민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개 드세요, 김상무. 수진의 목소리는 북극의 바람보다 차가웠습니다. 김민석이 덜덜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이미 식은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됩니까? 사과는 제가 아니라 수진의 눈길이 의자에 앉아 있는 명자를 향했습니다. 김민석의 시선이 따라갔습니다. 명자는 붓기가 덜 빠진 얼굴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위험 있는 눈빛으로 김민석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석은 비명을 지르듯 어머니 최영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뭐해? 빨리 와서 무릎 꿇어. 빨리. 최영자는 영문을 몰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니, 쟤는 그냥 짐꾼. 이 미친 여편네야. 김민석이 벌떡 일어나 어머니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분이 누군 줄 알아? 한성그룹 회장님 사모님이야. S전자. 우리 회사 주인이라고. 엄마가 지금 누구 뺨을 때린 줄 알아? 엄마 때문에 나 끝났어. 우리 집안 다 끝났다고. 회장님 사모님. 우리 회사 주인. 그 단어들이 최영자의 뇌리에 벼락처럼 꽂혔습니다. 명자의 낡은 배낭, 촌스러운 말투, 그리고 자신이 짓밟았던 보라색 등산화. 그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최영자의 다리도 힘없이 꺾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에 의해 강제로 무릎이 꿇려졌습니다. 사모님? 명자 씨가. 아니 사모님이. 최영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공포가 목구멍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녀는 명자의 발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밟아서 흙투성이가 된, 그러나 이제는 깨끗하게 끈이 묶인 그 등산화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김민석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다시피 해서 바닥에 처박았습니다. 빌어. 죽여달라고 빌어. 엄마 때문에 나 죽게 생겼어. 아들의 절규와 어머니의 신음이 뒤섞여 식당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모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앞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들의 아기 다툼이었습니다. 문태수 회장을 비롯한 산악회 회원들은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여왕처럼 떠받들던 최영자가 아들의 손에 의해 바닥에 처박히는 꼴, 그리고 자신들이 하녀 취급하던 명자가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절대 권력자였다는 사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 회원들 하나둘씩 슬금슬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식당 안은 명자를 향해 엎드린 죄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무릎 꿇은 최영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최영자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살려주세요, 사모님. 제가 미쳤었어요. 라며 오열했습니다. 명자는 허리를 굽혀 최영자의 귓가에 조용히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영자 씨, 아들 승진한 게 그렇게 유세 떨 일이었나? 자식 앞길 막는 건 결국 못난 부모 욕심인 것을. 그 말은 따기보다 더 아프게 최영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명자는 뒤돌아섰습니다. 수진이 명자를 부축했습니다. 수진은 마지막으로 김민석을 향해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김상무, 자네 인사고과는 오늘부로 끝이네. 내일 아침 감사팀 출석하세요. 당신 어머니가 저지른 횡령과 폭행, 그리고 당신이 그 직함 이용해서 산악회에 촌지 넣은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드리죠. 전무님, 제발 한 번만. 김민석이 울부짖으며 수진의 다리를 잡으려 했지만 수행원들이 그를 거칠게 제지했습니다. 가자 어머니. 수진과 명자는 아비규환이 된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는 최영자의 통곡 소리와 김민석의 원망 섞인 고함 소리가 뒤엉켜 지옥도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식당 문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알터니가 빠진 듯 시원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뒷맛이 남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여왕의 귀환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식당 밖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경찰관의 팔에 이끌려 나오면서도 최영자는 악을 썼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한쪽 신발은 벗겨져 흙투성이 양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뒤로 아들 김민석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얼굴을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아, 진짜.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서. 아들의 원망 섞인 고함에 최영자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서로를 물어뜯는 모자의 추태는 경찰차의 뒷문이 쾅 닫히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붉은 경광등이 멀어지는 그 길 위에는 구경꾼들의 혀차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솔 산악회 단체 채팅방에 뉴스 링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단독 S전자 임원 모친, 산악회에서 노인 폭행. 알고 보니 피해자는 그룹 명예회장 부인. 기사가 뜨자마자 채팅방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잠시 후 김복수님이 나갔습니다. 박철수님이 나갔습니다. 알림음이 연이어 울렸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기생에 약자를 괴롭히던 그들의 침묵질이 얼마나 추악했는지를. 그렇게 청솔 산악회는 단 하루 만에 흔적도 없이 공중분해되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따스한 봄이 왔습니다. 지방의 한적한 공단 지역. 낡은 작업복을 입은 김민석이 자재 창고에서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S전자 본사 상무 명함은 온데간데였고 하청업체의 자재과 평사원이라는 직함만이 그에게 남았습니다. 점심시간 그는 편의점 샌드위치를 씹으며 휴대폰을 켰습니다. 아내가 보낸 이혼 소송 서류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그는 거칠어진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늦은 법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빌라촌. 최영자는 대낮인데도 두꺼운 암막 커튼을 치고 방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지만 법의 심판보다 무서운 건 동네의 시선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그 갑질녀래. 밖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그녀는 귀를 막았습니다. 화려했던 등산복들은 옷장 속에 처박혀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씹고 있는 식은 밥 아래서는 쓴맛이 났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명자에게 주었던 모멸감의 맛이었습니다. 한성그룹 본가 넓은 정원에는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명자는 편안한 몸빼 바지를 입고 텃밭에서 상추를 뜯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기 다 구웠어요. 며느리 수진이 밝게 웃으며 불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인 명예회장이 손주들과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얼른 와요. 당신 좋아하는 쌈 쌌어. 명자는 흙 묻은 손을 털고 가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의 육즙과 가족들의 웃음소리. 재벌가의 위험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것이 명자가 지키고 싶었던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명자는 다시 북한산 입구에 섰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과 손주들이 그녀의 양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발에는 깨끗하게 세탁된 보라색 등산화가 신겨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짐꾼의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리더의 신발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던 중 명자는 등산로 구석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낡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폐지를 줍고 있는 여자. 최영자였습니다. 최영자는 명자를 보자마자 황급히 고개를 돌려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명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담담하게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화도 미움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빨리 와요. 손녀의 재촉에 명자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상에 섰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서울 시내가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명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맑은 공기. 명자는 며느리 수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산은 정복하는 대상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었습니다. 인생도 권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자의 보라색 등산화가 봄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진짜 산행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선생님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선생님의 고단한 나날에 잔잔한 평안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